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중동 전쟁이 터졌어. 근데 한국 무기가 96% 명중률을 찍으면서 세계가 난리가 났어. 전쟁터는 원래 가장 냉정한 성적표가 나오는 곳이야. 거기서 96%라는 숫자가 찍혔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야. 코스피가 2% 빠진 날 방산주만 상한가를 찍었어. LIG 넥스원 30% 가까이 폭등, 한화시스템 25%, 한화에어로 20% 급등이야. 시장 전체가 빨간불인데 혼자 파란불을 켠 거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다 뜯어볼 거야.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영상 다 보고 교실 얘기도 끝까지 들어봐. 아마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오늘은 중동 전쟁이 K방산에 어떤 기회를 열었는지 전부 뜯어볼 거야. 실전 데이터부터 수혜주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다 준비했어. 1교시는 청웅 우아이 실전 성과, 2교시는 슈퍼사이클의 배경이야. 3교시에서는 지금 당장 볼만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청웅 듀얼레이가 실전에서 뭘 해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이 무기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가야 해. 청웅 스와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야.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방패야.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UAE에 처음 납품한 시스템이지. 2026년 3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은 복합 공격이었지. 탄도미사일이랑 드론을 동시에 쏘는 건 방어하기 훨씬 까다로워. 속도가 다르고 고도가 달라서 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하거든. 이게 진짜 어려운 시험이야. 훈련장에서 하나씩 막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야. 바로 그 어려운 실전에서 청궁 우아이가 배치된 거지. 근데 여기서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 II가 등장한 거야. 60여 발 요격 미사일을 쏘면서 96%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전 명중률을 기록했거든. 100발 쏘면 96발 맞힌다는 얘기야. 전장에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건 세계 방산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야.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쏜 것 기억해? 그때 실제 명중률 논란이 엄청났어. 청웅 스와이는 그보다 훨씬 깔끔하게 96%를 찍은 거야. 테스트에서 80에서 90% 정도 나오던 게 실전에서 96%를 찍은 거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나온 숫자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 수능 모의고사에서 90점 맞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야. 보통은 실전이 더 떨리고 점수가 낮게 나오잖아. 근데 역으로 실전에서 더 잘한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증거야.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 세일즈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 증명이라고.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랑 전쟁터에서 찍힌 숫자는 무게가 다르잖아.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무리 브로슈어에 좋다고 써 있어도 진짜 전쟁에서 검증된 무기를 사고 싶지 않겠어? 청궁 II는 이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전 기록을 가진 무기가 된 거야. 이게 수출 협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음 거래일 3월 3일에 K방산주가 폭발했어. 코스피는 2% 빠졌는데 LIG 넥스원이 상한가 30%, 한화시스템 25%, 한화에어로 20% 급등이야. 이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불안했어. 전쟁 발발 소식에 시장이 겁을 먹은 거야. 근데 방산주는 반대로 움직였어.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한국 무기가 팔린다는 신호로 읽은 거지. 투자자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지정학 리스크를 공포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의 차이가 이날 극명하게 갈렸어. 거래량을 봐. 평소에 100만 주 정도였던 게 3월 3일에 500만 주로 5배가 뛰었어. 시장 전체가 빠지는데 방산만 돈이 몰린 거지. 거래량은 관심의 온도계야. 숫자가 5배 뛰었다는 건 개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이쪽으로 눈이 쏠렸다는 얘기야.
방산주가 단순히 테마로 오른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몰린 거야. 이 차이를 꼭 기억해둬.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3교시에서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아직 2교시 내용도 남아있어. 슈퍼사이클의 진짜 배경을 알아야 해. 배경을 모르면 종목을 알아도 제대로 대응이 안 돼. 자, 2교시 들어간다. 왜 K방산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지 그 비밀을 뜯어볼 거야.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봤어? 보통 반도체나 원자재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방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야. 단순히 전쟁 하나 터졌다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지 않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겹칠 때 쓰는 말이거든. 지금 K방산이 바로 그 지점이야. K방산 수출이 2025년에 10조 원을 돌파했어. 근데 2026년 실전 입증 이후로 목표가 20조 원으로 뛰었거든. 4년 전인 2022년에 천궁 II 계약 하나가 3.2조 원이었어. 그게 이제 수출 전체로 보면 20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이건 단순히 한 제품이 잘 팔리는 얘기가 아니야. K방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배경을 좀 깔아줄게. 지금 세계 안보 상황이 말이 안 돼. 중동에서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북한은 다탄두 ICBM 시험을 했어.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어. 그 사이에 나토 국가들이 자기 방위 예산을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지. 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돼 있어. 미국이랑 유럽 방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이 꽉 찬 상황이야. 바로 그 빈자리를 K방산이 채우고 있는 거야.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줄을 서고 있어. 통일연구원 홍민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다탄두 기술이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킨다고 했어. 이런 위협이 커질수록 K방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다탄두 미사일이 뭔지 알아?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날아가는 거야.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느 탄두가 진짜인지 순식간에 판단해야 해. 이걸 막으려면 더 고도화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해. 바로 그 수요가 천궁 스와이 같은 첨단 방어 무기로 향하는 거야. 3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더 선명해져. 3월 초 개전, 3일 방산주 폭등, 25일 KF-21 양산, 월말미 우주군 사업 공고까지 연달아 터진 거야.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오랫동안 쌓아온 K방산의 역량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터진 거야. 축구로 치면 여러 골을 한 경기에서 넣은 거야. 실력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지. KF-21 보람의 양산 기념식에서는 전자전 변형 모델인 KF-22J가 공개됐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강조했는데 이게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야. 전자전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역할을 해. 쉽게 말하면 적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야. 이 기능이 있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미국 EA-8G 정도밖에 없어. KF-22J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 수출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미국 우주군이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훈련장 구축 사업을 공고했어. 한화랑 LIG 넥스원이 참여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K방산이 우주까지 뻗어가는 거지. 우주 군사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곳이야. 지금 선점하면 향후 10년, 2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야. K방산이 지상에서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게 슈퍼사이클의 진짜 이유야. 단순히 무기 하나 팔리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이게 진짜 슈퍼사이클인지 아니면 단기 피크에 불과한 건지. 흥분해서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3교시에서 전부 풀어줄게. 천궁 II는 2022년에 UAE와 3.2조 원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2026년부터 양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구조야. 방산 계약은 일반 상품과 달리 매출이 수년에 걸쳐 나눠서 잡혀.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맺어도 수익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방산주의 가장 큰 특징이야.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매출 구조인 거지. 한 번 수주하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매출이 이어지기도 해. 하나증권 김립 팀장은 LIG 넥스원의 수출 비중이 2028년에 52%까지 갈 거라고 봤어. 2025년에 30%도 안 됐던 게 2배 가까이 뛰는 건데 이게 성장의 핵심이야.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내수는 한국 정부 예산에 묶여 있는데 수출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거든. 한국 국방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한계가 있잖아. 근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면 시장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물론 리스크도 봐야 해. 중동이 종전되면 수요가 줄 수 있어. 환율 변동이나 미국 현지 합작 의무화 같은 규제 리스크도 있고 UN 차원에서 무기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주가가 순식간에 조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방산주에 투자할 때는 한 종목에 올인하면 안 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지금 방산주 평균 PER이 40배야. 비싸 보이지? 근데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 2028년에 PER 50배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어. PER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줄게.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배수야. 높을수록 기대 성장이 크다는 뜻인데 방산은 지금 그 기대가 반영되는 구간이야. 비싸 보인다고 무조건 피하면 안 돼. 성장성이 충분히 받쳐주면 높은 PER도 정당화될 수 있거든.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수혜주 분석 지금 전부 공개한다. 수혜주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이유가 명확한 종목을 골라야 해. 그 기준으로 오늘 고른 종목들을 하나씩 설명해 줄게. 직접 수혜주부터 간접 수혜주까지 다 짚어볼 거야. 첫 번째, LIG 넥스원이야. 청웅 OI를 만든 회사지. 주가가 65만 원대인데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71만 원으로 올렸어. LIG 넥스원은 이번 실전 성과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야. 청웅 CY를 만들고 납품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구조거든. 무기가 잘 작동한다는 게 입증되면 후속 수주가 자동으로 따라와. UAE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성과를 보고 구매 문의를 넣을 거야. 2028년까지 수출 비중이 52%까지 간다는 전망을 기억해. 지금 65만 원대 주가에서 71만 원 목표가까지의 간격이 기회 구간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현지 합작으로 수출기를 넓히고 있어. 세 번째, 한화 시스템. 방공과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이야. 둘 다 3월 3일에 20% 이상 뛰었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세운다는 게 핵심이야. 미국 규제를 우회하면서 미군 납품 기회도 열리는 거거든.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랑 전자전 장비를 전문으로 해. 천궁 사부아이가 실전에서 작동할 때 핵심 센서와 제어 장치를 공급한 회사야. 이 둘은 천궁 우아이 생태계 안에서 LIG 넥스원과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야. 한 회사만 보지 말고 이 생태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해. 간접 수혜주도 있어. 현대로템은 궤도 차량과 무인 시스템 쪽이야. KAI는 KF-20 밀라이J 전자전 모델을 앞세워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로 이미 폴란드에서 대규모 계약을 맺은 회사야. 전차부터 무인 차량까지 지상 전력 전반을 커버하는 게 강점이지. KAI는 KF-21 양산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야. 초기 양산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인데 수출 계약이 추가로 나오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있어. 둘 다 직접 수혜주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야. 단기 급등보다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이래. 첫째, 방산 내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 둘째, 급등 후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 30% 오른 주식을 바로 쫓아 사는 건 위험해. 급등하면 반드시 숨고르기 구간이 와.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낫거든. 분할 매수란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야. 한 번에 몰아서 사면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때 손실이 커지거든. 방산주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 긍정 뉴스엔 확 오르고 부정 뉴스엔 확 빠져. 그러니까 항상 뉴스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대응하는 게 최선이야. 셋째, 종전 뉴스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해. 중동 상황이 바뀌면 판이 뒤집힐 수 있거든. 큰 그림을 보면 K방사는 지금 실전 입증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거야. 오늘 배운 걸 다시 정리해 줄게. 천궁 투어데이가 96% 실전 명중률을 찍으면서 K방산의 신뢰가 완전히 달라졌어. 수출 목표는 20조 원, 방산주는 PER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어. 직접 수혜주부터 간접 수혜주까지 생태계를 넓게 보면서 분산 대응하는 게 핵심이야. 단기 급등에 흥분하지 말고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보고 접근해.
이게 내가 오늘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코스피가 2% 빠진 그날 교실에서는 이미 방산주 분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 개전 소식이 나오자마자 천국 IA 연관 종목들을 바로 점검한 거야.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공유했어. 그 다음날 시장이 열리자마자 방산주가 폭등했잖아.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과 나중에 뉴스로 확인한 사람의 대응이 달랐던 거야. 시장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수익을 냈어. 우연이 아니야. 구조가 다른 거야. 이 영상도 물론 도움이 돼. 근데 영상은 어제의 이야기야.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다음에 올 흐름을 먼저 읽는 거야. 그걸 교실에서 매일 같이 하고 있거든. 다들 K방산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링크로 확인해봐.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